자, 안 들킨 세금 과연 5년만 버티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5년이나 버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요. 네,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야 5년 정도 버티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10% 20%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경우에도 5년을 더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데일리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조용석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거네요. 자, 보도록 하죠. 이게 좀 핵심 결론 내용인데 상증세 뺀 국세는 5년. 자, 우리 세금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자체를 위해서 걷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상증세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 이거 뺀 나머지 국세는 5년이고 만약에 무신고 탈세 의도 시에는 제척기간이 좀 늘어난다. 이때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세법도 법이잖아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한정없이 놔둬버리면은 납세자가 너무 불안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년으로 잡는데 무신고 탈세 의도가 있다. 그러면 이 제척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증여는 제척기간이 10년이다. 왜냐면 이 경우에는 잡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좀 기간을 늘린다. 그런데 이마저도 안 좋은 부정한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 그러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50억 초과 상증세를 탄료했다면 제척기간은 무의미하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잡는다. 장난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잡는지 보도록 하시죠. 강남에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알부자인 A씨.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해서 4천만 원 납부하는 고지서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게 드러나서 과세된 건데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안 했는데 6년이 지났대요. 5년이 넘어간 거죠. 그랬더니 이 A씨가 아니 5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국세청 발간한 2023 세금제라 가이드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와 다르다. 아까 나왔죠? 설명드렸죠? 제척기간은 뭐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 항상 이 권리와 의무가 대립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자, 먼저 상증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소득세로 들어가죠. 소득세니까 우리가 지금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팔면 10월 달에 판 날로부터 언제까지요? 신고가.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양돌이 속하는 달 10월이니까 말일 10월 31일부터 2개월. 즉 12월 31일까지. 근데 그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2028년 12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대략 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국제 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라면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해외를 거치니까 못 잡아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무신고. 일단 신고 안 하면 부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다 의무이기 때문에. 자,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제척기간은 크게 늘어나는데 만약에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 안 했다. 그러면 7년. 역외거래는 10년. 그러니까 아까 5년, 7년에서 7년, 10년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10년, 역외거래는 15년. 야, 세지죠. 자, 더 있습니다. 상징세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10년.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5년이었잖아. 근데 얘는 벌써 기본 10년이에요. 기본 10년. 그리고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 포탈을 했거나 무신고,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최장 15년. 야, 그러면 이제 상징세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특히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이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금액도 엄청 크고 그리고 방법도 그냥 무신고,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자, 어떻게 무의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세무당국은 제척기간 도가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거야. 지났다는 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도가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척기간이 지난 거와 상관없이 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으면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와, 끝내주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50억을 초과했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걸 나쁜 방법을 썼다. 근데 요때 이제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로부터 5년, 뭐 10년, 15년이 지난 거예요. 화끈하게 30년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제는 괜찮지 않냐? 30년이나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나갔잖아요. 자, 근데 이때 과세당국이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인지. 이제 안 거야. 이제 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 안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죠.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설마 이걸 과세당국이 포착했는데 인지를 했는데 1년 안에 부과 안 하겠습니까? 곧바로 과세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이론상 영원히 할 수 있다. 영원히. 근데 뭐 많이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크고 나쁜 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권을 상당히 좀 많이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는 상시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소득세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끊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파악이 용이하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상징세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매우 낮다. 파악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약간 좀 이게 상밍아웃인가? 커밍아웃 했네, 커밍아웃. 솔직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척 기간을 길게 잡았다. 상밍아웃. 자, 그래서 사례 다시 봅시다. A씨가 5년이 지났음에도 제척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건 왜냐?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서 관련 세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까 알부자라 그랬잖아요. 강남에 건물이 여러 개 있어서 일부러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겼다. 예를 들어서 이 A씨가 이제 뭐 생애 처음으로 거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거라면은 실수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거래도 많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했는데 네가 모를 리가 없다. 당신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는 부정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아닌 7년의 제척 기간을 봐서 그 사이인 6년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되는 핵심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5년이 아니라 7년, 10년을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왕이면 신고하세요. 이왕이면 신고. 이왕이면 신고를 한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신고라도 한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A씨가 있고요. B씨가 있는데 둘 다 비과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고가주택 초가 아니고요. 12억 이하 비과세라고 제가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금 자체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신고를 안 해도 돼.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신고였는데 알고 봤더니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비과세가 깨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때 뭐가 들어가요? 무신고 가산세 20%가 들어가 버려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이다. 그럼 일단 가산세 20%인 2천만 원 맞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고를 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가 되겠죠? 대신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들어가서 10%만 내면 돼.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과세를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신고를 한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지 가산세도 줄이고 행여나 과세당국에서 오해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개월이라 그랬잖아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2개월 약간 플러스 알파인데 여러분들 2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2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아리까리해. 이게 비과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관련된 예규나 해석도 없고 세무사님들도 좀 난감을 표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불리하게 신고해버려요.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A가 불리한 케이스, B가 나한테 유리한 케이스야. 근데 확률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이걸로 신고를 해요. 일단 이렇게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하세요. 제가 일단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 세금이 1억이다. 이때 세금이 5천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제가 신고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B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억이 아니라 5천으로 경정 청구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가 1억 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5천으로 되겠죠. 그 돌려받을 때 이자 상당액 그것도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5천이 아니라 1억이 맞다. 그럼 내가 그냥 처음부터 잘 냈잖아요. 이게 별도 가산세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용가리 통폐하라고 5천으로 신고를 해. 그러니까 과세당국이 봤을 때 1억이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맞으면 좋은데 과세당국이 맞아버리면은 이 5천 나머지 차액 5천에 대해서 가산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수정 신고해야 돼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좀 당장은 좀 세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먼저 불리한 쪽으로 내고 나중에 이제 뭐 세무대리인,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경정 청구를 들어가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상징세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은 했지만 점점 이게 우리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 정보 수집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그대로인데 이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력과 이 최첨단 분석 기법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덤비지 말자. 성실 신고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직 5년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이번에 세금 내가 비과세 받았잖아. 근데 사실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분리했어. 괜찮아.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5년 지났어요? 라고 물어봐요. 5년 아니, 한 3개월 됐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보통 양도하고 3, 4개월째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하고 2개월까지가 신고잖아요. 그리고 신고 기간 딱 끝나면 보통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세무서에서. 그럼 합하면 2개월 플러스 1, 2개월이니까 3, 4개월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보통 많이 걸리고요. 운 좋게 넘어가도 여기 5년 안에 걸리면은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3, 4개월 1차 필터에서는 넘어갔는데 한 4년 정도 있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걸린 게 아니죠. 왜? 4년 동안 가산세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본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세가 1억인데 가산세가 막 1억 가까이 나오면은 어우, 그 상상도 하기 싫죠. 그쵸? 그래서 꼭 그런 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성실납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